여기 차례 보시면은 이 책이 이제 특강책이어서 여기 보시면 12강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12강까지 돼 있는데, 자, 거기에서 초반에는 2개의 강좌씩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1, 2강. 오늘은 1, 2강 나갈 거고, 그 다음에 3, 4강, 그 다음에 5, 6강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인수분해 좀 어려운 거부터 네, 2차 방정식 이쪽으로 갈 때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하루에 한 강씩만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뒤에 대단원 실전 테스트라고 있죠? 네, 대단원 실전 테스트는 제가 중간중간에 네, 배운 게 있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숙제로 아니지. 수업 시간에 네, 중간중간에 할 거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은 제가 프린트 연습할 거 줄 거예요. 네, 계산하는 걸로. 네, 계산하는 것만 있는 프린트 연습할 거를 줄 거니까, 네, 시간이 남으면 한 장에서 2장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웬만하면, 네, 숙제는 안 낼 거고요. 네,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할 거예요. 웬만하면. 네, 근데 이제 조금 푸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만 뭐 한쪽 정도 네, 숙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진도 스피드라는 걸 알고 계시고 네,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제곱근의 뜻과 성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곱근이라는 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글자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글자거든요. 제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곱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의 제곱은 4.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간 게 제곱이야. 네. 자, 근이라는 것도 알죠? 근이 뭐죠? 뭐 할 때 배우지? 근이라는 거? 방정식에 배우잖아요. 네. x값 구하는 거. 해 또는 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x값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요게 이제 x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곱하면 4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곱근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뭘 제곱해야지 4가 되지? 근데 2만 제곱하면 4가 되나? 마이너스 2도 제곱해도 4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여기에 이제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 A가 4인 거야. 네.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이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은 값이 2개가 나오는 거죠.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2개 따로따로 쓰는 걸 무지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네. 강수의 학생 안 할까? 네,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배운 거예요. 요거.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을 제곱했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게 모모의 제곱근. 자,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라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양의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고 0의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양의 제곱근이라는 게 지금 얘죠. 4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2개의 값이 나와. 네. 양수를 제곱한 어떤 수가 제곱해서 지금 양수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할 수도 있죠. 0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0을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곱했을 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썼어.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못 나와.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수를 2번 곱할 때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곱하면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음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음수를 제곱하면 그러면은 빵개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양수의 제곱은 2개, 0의 제곱은 1개, 음수의 제곱은 없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거 제곱근의 표현. 자,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라는 말 자체가 얘가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루트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얘 이름이 루트야. 네. 근데 제곱근이라고도 얘기해. 그리고 근호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쓸 때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 네. 다 같은 말이야. 제곱근, 루트, 근호. 네.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제곱근 4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루트를 얘한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개를 배웠어. 제곱근이라는 것과 모모의 제곱근이라는 것도 배웠죠. 자, 2개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4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뭘 제곱해서 4가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냥 제곱근 4는 루트만 붙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쓰는 게 달라. 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써있는지 아니면 제곱근 몇 이런 식으로 써있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써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조건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루트만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네, 자, 이걸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제곱근의 특징. 네, 루트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제곱근의 특징. 이 특징은 여기에는 절대 음수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거 없어. 루트 안에는 음수는 절대 못 들어가.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 루트 안에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 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특징은 이 안에 있는 숫자가 거듭제곱이 되는 수면은 꺼낼 수 있어. 루트 밖으로. 4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써요? 2의 제곱이라고 쓰죠. 네, 그러면 이 제곱이랑 루트는 없애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2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아까 전에 썼던 제곱근 4라고 얘기했던 거는 루트 4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꺼내줘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2라고 쓰셔야 돼요. 루트 4는 2로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수는 무조건 제곱이 되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10까지만 쓸게요.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10. 자, 이 정도까지만 썼어. 자, 그러면은 얘 꺼낼 수 있어? 꺼낼 수 있어요. 네. 왜? 1은 제곱해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고 쓰지만 1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1의 100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랑 루트 없애서 1로 나올 수가 있어. 얘는 못 꺼내죠. 얘도 못 꺼내죠. 얘는 2로 꺼내죠. 못 꺼내고 못 꺼내고 못 꺼내고 못 꺼내고 얘는 3으로 꺼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꺼낼 수 있는 애는 제곱되는 수인 1, 4, 9, 16, 25, 36, 49, 68, 81, 100 이런 숫자들이 꺼내진다는 얘기야. 그 외에는 이제 못 꺼내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곱되는 수들을 꺼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은 루트 2랑 루트 3은 지금 보니까 1이랑 자연수 2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는 뭔지 몰라. 무리수는
뭐 몇 점 몇몇몇몇 계속 가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는 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1점 몇 정도 되고 얘도 1점 몇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네, 그 정도 대략적인 거. 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럼 얘 루트 5부터 루트 8은 대충 몇 정도 되겠어요? 2점 몇 정도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책 보시고. 당연히 그러면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는 3점몇 이렇게 사이의 숫자들을 대소관계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루트 3이랑 루트 8을 비교를 했어. 그러면 누가 더 큰 숫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방금 설명 들은 걸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누가 더 커요? 루트 8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도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더 큰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비교가 되는데, 예를 들어 3이랑 루트 13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3. 3이 더 커? 왜? 루트 13. 루트 13은 몇 정도 되는데? 3점. 그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3.몇이고 얘는 3이잖아. 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냥 보면은 이제 비교를 못 하죠? 그랬을 때는 제곱해. 얘 제곱하면 몇이야? 9지. 얘 제곱하면 루트랑 제곱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13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얘한테 루트를 붙여. 자, 3이라고 한 게 아까 루트 9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루트 9 라고 하시면 비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확인하실 때는 둘 다 제곱근을 만들던가 둘 다 제곱근을 없애던가 그러면 비교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가시면 제가 2루트 2라고 쓰고 내가 루트 7이라고 이렇게 써요. 자, 저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크죠? 자,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2루트 2가 더 큰 거야. 왜? 제가 방금 뭐 하라 그랬어요? 제곱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제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곱을 하면 얘 제곱하면 4야. 얘 제곱하면 2죠? 곱하니까 8이잖아. 이 사이는 곱하기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면 7이니까 8이 더 크잖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까 전처럼 집어넣으셔도 된다 그랬죠? 자, 방금 제가 생각한 거, 제곱이 되면 꺼낼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반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꺼낼 수도 있는데 왜 못 집어넣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2를 이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제곱을 붙여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에다 거꾸로 집어넣을 거면.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루트 8이고 얘는 그대로 루트 7이니까 그래도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루트 밖으로 꺼낼 때는 제곱이 있는 것만 꺼낼 수 있지만 루트 안에 다시 집어넣고 싶으면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항상 관계는 곱하기 관계인 거야. 네, 아무것도 이 사이에 없으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대소관계에 대한 것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밑에 하기 전에 옆에 있는 건 제가 좀 풀어드릴 거거든요. 같이 좀 풀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배운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다음 수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죠.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그렇게 안 쓴다 그랬죠? 그냥 0은 0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 49는 플러스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그럼 얘한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4가 되는데 방금 4는 2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얘랑 얘랑 없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된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자,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얘기한 걸 들으셨으면 바로 또 쓸 수 있겠죠? 얘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모모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꺼낼 거 있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는 꺼낼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 이렇게. 자, 11의 음의 제곱근도 고민하지 마세요. 얘도 모모의 제곱근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을 하는데 음수만 찾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지우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되시죠? 네. 제곱근 7은 그럼 어떻게 하죠? 얘 제곱근은 그냥 루트만 붙이라는 의미였다 그랬어요. 루트 7. 자, 마지막 15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15.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3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이렇게 쓰겠죠? 3의 제곱이어서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3. 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좀 이제 소수로 나와 있으면요. 분수로 고쳐주는 게 좀 나아요. 네. 그래야지 꺼내거나 그런 거 계산할 때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100분의 4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100분의 4는 다시 쓰면 10분의 2의 제곱인 거고,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서 마이너스 10분의 2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쓰는 게 좀 많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 제곱이 되는 걸 만들어주는 게 5천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없어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5의 제곱이어서 2분의 5 이런 식으로 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수 같은 경우에서는 각자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써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루트 4분의 루트 25 따로따로 루트가 붙어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분모 따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고 분자 따로 꺼낼 수 있으면 꺼내면 돼요. 네. 한꺼번에 꺼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자 따로 분모 따로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자, 4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처음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냥 다 풀 거거든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루트 5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제곱이니까. 근데 루트 5는 루트끼리 서로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서 5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얘랑 얘랑 없애면 되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제곱이랑 루트를.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생각하는 거야. 제곱이니까 각자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도 제곱하셔야 되고 루트도 제곱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곱되면 플러스고 얘가 제곱되면 방금 없앨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1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계산을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나타내고 있는 거 보면 안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하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제곱하면 얘 각자 이렇게 얘 제곱하고 얘 따로 제곱할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고 지금 9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꺼내니까 지금 9분의 2 이렇게 꺼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9분의 2인데 자, 답은 이미 알았어.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없앨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로 제곱 밑에 있는 애 이 숫자가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로를 그대로 쓰고 이 가로가 음수면 가로 앞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9분의 2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생각할 거는 이 제곱 밑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생각하는 거야. 자, 얘가 음수야. 그러면은 그대로 써 우선.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 이러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제곱 밑에가 양수야. 그러면은 그냥 가로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까 전처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네.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곱되는 애를. 근데 꺼내는 방식이 제곱 밑에가 음수면 꺼낸 후에 마이너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양수면 그냥 그대로 꺼내면 되는 거야. 이 차이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지 뒤에서 이제 요걸 관련해서 문자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풀 수가 있어. 요 방식을 지금 이게 오늘 배우는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게 오늘 한 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를 꺼내는 방법이 다르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음수든 양수든 꺼내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음수가 꺼내지든 양수가 꺼내지든 꺼내지는 순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만들어져. 그러니까 니네는 양수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지금 꺼내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자, 그 다음으로 계속 갈게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나중에 하는 거고 8의 제곱이니까 8을 꺼내고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붙인 거야. 네, 이렇게 따로 루트 밖에 있는 건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 모양은 아까 2번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각자 제곱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로만 먼저 꺼내면 지금 그냥 7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보면 7인데 붙인 거죠.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꺼내면서 아까 3번 내용이 뭐였어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는데 또 있죠. 네. 루트 밖에. 또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자, 이 상태로 보시면 돼요. 방금 했던 대로. 얘가 음수니까 그대로 꺼내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기까지 됐는데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야 돼서 또 붙이라고. 네. 자, 순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자,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따가 잘 헷갈리시면은 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대소관계 얘는 이제 아까 들었으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가 나오죠? 네, 분수가 또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크죠? 루트 8이 더 크죠? 누가 더 크죠? 2분의 1이 더 크죠?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루트 7? 맞아요? 누가 더 크죠? 자, 다시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루트 5가 크죠?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봤을 때
루트 7이랑 루트 5랑 비교하면 루트 7이 크잖아요? 근데 음수일 때 작은 게 큰 거예요. 네,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2분의 1이랑 5분의 3을 비교하니까 5분의 3이 더 큰데 음수니까 작은 게 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7페이지 볼게요. 몇 문제 제가 그냥 설명을 몇 개 해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풀어보시면 되고. 자, 우선은 1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A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써드린 게 있었거든요.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뭐가 됐다 라고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쓴 게 있어요. 자, A의 제곱근일 때 여기서 맞게 쓰는 식이 뭐냐 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돼야 될 거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힌트로 드리면 이런 거 얘기했었죠. 4의 제곱근이다. 맨 처음에 설명한 게 4의 제곱근이면 얘는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4가 된 거냐 라고 물어봤다 그랬거든요. 이 모양을 찾으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모양은 여기에서 뭐야? 얘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A가 4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A인 거고 어떤 숫자 제곱했냐가 X인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A의 제곱근이란 말과 X제곱은 A란 말을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 6번 잠깐 볼게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방금 배운 걸 가지고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144 몇의 제곱이죠? 12. 네, 12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쓸게요. 자, 이제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전에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시면 제곱 밑에가 양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꺼내면 된다 그랬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제곱 밑에가 음수면 그대로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라 그랬고 근데 또 있죠 마이너스가. 그럼 또 하나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꺼내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제곱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고 얘 그대로 꺼내니까 4분의 7이 되고 자, 이렇게 꺼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꺼내시는 거고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약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21 빼기 10이 돼서 답은 11 이런 식으로 꺼내는 것만 잘 꺼내시면 그 다음은 문제 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꺼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되는 수가 나오게 되죠? 네, 제곱되는 수 다 외우셔야 돼요. 제곱분부터는. 목적이 뭐야? 제곱되는 숫자를 꺼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곱되는 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저는 제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다 외우셔야 돼요. 계속 꺼낼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외우세요. 네. 외우셔야지 그냥 빨리 꺼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외워두시면 뭐 안 외워도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못하는 건 아니니까 계산을. 근데 외워두시면 조금 낫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풀어드릴 게 뭐냐면 6번, 7번, 8페이지 8페이지에 6번이랑 7번이에요. 저거? 됐어? 자, 8페이지에 6번이랑 10번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 나왔는데 문자가 있죠. 네, 이 안에. 그래서 문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 있잖아. A는 양수고 B는 음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꺼낼 수 있는 건 꺼내시면 돼요. 4 꺼낼 수 있죠. 네, 2로 꺼내요. 그럼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 우선 그대로 쓸게요. 같이 꺼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얘 꺼내면 어떻게 꺼낼까? 요거 보고 생각하는 거야. A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꺼내죠? 그대로 꺼내면 돼요. 양수일 땐 고민할 필요가 없어. A가 양수라 제곱 밑이 양수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꺼내. 그러니까 얘는 2A로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3A는 음수겠죠. 양수에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꺼내면 3A에 마이너스 붙였는데 또 있죠. 네,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자, 다시 얘가 음수인 걸 알아서 가로가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붙이려고 다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B는 뭐야? 음수죠. 그럼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자, 여기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B가 음수니까 지금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거든. 그죠? 부호가 반대면 양수잖아. B가 음수였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양수로 꺼내준다면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헷갈려. 네.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는데 마이너스 붙였는데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생각한 것보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동기한끼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5번이 답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밑에 7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여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문제여서.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얘 부등호를 보고 먼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다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봤을 때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의미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모르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지는. 네, 그냥 둘 다 써. 네, 둘 다 써놓고 이제 얘를 보는 거죠. A가 B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 달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고, 끝난 게 아니고 이 B를 이렇게 넘겨. 네, B를 넘기면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이. 네. 왜 이걸 했냐면 얘가 있어서. 네. 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꺼내죠? 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꺼냈는데 마이너스 앞에 또 앞에 있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죠? 네, 뭐 고민할 건 없어. 우선 꺼내는 거고. 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음수든 꺼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꺼내고 붙이냐 안 붙이냐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B가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답이 돼요. 지금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야.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해서 꺼낼 수가 있게 되냐.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같이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9페이지 보시면요. 8번이랑 11번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기 시킬 거거든요. 9페이지에 8번. 자, 8번에 나와 있는 거는 루트 x분의 75와 루트 108x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그러니까는 모두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다 제곱이 돼서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자연수가 되겠죠? 네.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네. 75를 소인수분해 하면 얘는 x분의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8도 이제 소인수분해 해야죠. 네. 108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 9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9일은 9, 9이 18. 4로 해버리면 되겠죠?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자, 이게 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문제가 되는 건 꺼낼 수 있는 애는 문제가 되지 않아. 제곱되는 애는 꺼내면 되니까. 네, 걔는 어차피 루트가 없어지려니까. 네, 루트가 안 없어질 애들은 제곱이 안 되는 얘. 제곱이 안 되는 얘인 거죠. 네, 근데 보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x값, 모두 자연수가 되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얘는 약분이 돼서 5의 제곱이 나오니까 5가 나올 거고, 얘는 제곱이 되니까 3 나오고 2 나오고 또 3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 자연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x에 들어갈 값은 3이 들어가야 된다.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가 제곱이 될 수 있게 무조건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지수가 지금 보면 그래도 1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여기가 x 세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수가 홀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수가 홀수면 무조건 루트 안에 남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다음 11번. 이것까지만 풀고 풉시다. 문제. 뭐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아직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을 웬만하면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부등식이잖아요. 네,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먼저 생각하시는 거냐면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이 루트도 없어져야 되고 3도 없어져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먼저 제곱을 다 하죠. 얘 제곱하면 16. 얘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 거고, 얘 제곱하면 2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다 나누시는 거야. 그러면 얘는 3분의 16 x 3분의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몇 정도 돼요? 5점 몇이죠? 자, 얘는 대략적으로 몇 정도 돼요? 8점 몇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이니까 이 사이의 x값은 몇부터 몇까지예요? 6, 7, 8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 사이의 x값은 자연수만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21.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고요.